인공지능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정말 익숙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건 생각해 보셨어요? 그 똑똑한 AI가 사실은 현실 세계에 어마어마한 심장과 혈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AI 인프라에 들어갈 돈이 무려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경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제국의 황제 엔비디아,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사 브룩필드가 무려 1,000억 달러를 걸고 시작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이건 그냥 두 회사가 손잡았다 이런 뉴스가 아니고요. AI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어떻게 땅과 전력, 이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세워지는지 그 거대한 건널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AI 하면 그냥 클라우드 속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뭔가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AI의 본질은 막대한 전기를 먹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거대한 물리적인 실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브룩필드랑 엔비디아가 도대체 뭘, 어떻게, 그리고 왜 지으려고 하는지 이 구체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AI 시대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1,000억 달러짜리 계획 첫 장부터 한번 넘겨보죠. 브룩필드가 AI 인프라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중심에 브룩필드 AI 인프라 펀드, 줄여서 BAIF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목표가 1,000억 달러인데 벌써 절반인 50억 달러가 모였다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쿠웨이트 국부펀드 같은 정말 굵직한 투자자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건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모였다는 건 이 계획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그 숫자의 마법이에요. 숫자의 마법이요? 네. 아니, 100억 달러짜리 펀드가 어떻게 1,0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맞네요. 10배의 차이가 나네요. 이게 바로 금융에서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일종의 종잣돈으로 삼아서요. 다른 공동 투자자들을 더 끌어들이고 또 대규모로 돈을 빌려서 전체 판을 10배로 키우는 전략인 거죠. 아, 그렇군요. 100억 달러는 이 거대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뭐랄까 입장권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격 증명 같은 거죠. 그런데 왜 브룩필드였을까요? 세상에 돈 많은 투자사는 정말 많잖아요. 엔비디아는 왜 하필 브룩필드를 파트너로 골랐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브룩필드는 그냥 돈만 굴리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나 통신타워 같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수력, 풍력발전소 같은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짓고 운영해온 회사예요. 아, 실제로 건설하고 운영까지 하는군요. 네. 이미 이 두 분야에만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AI 인프라에 꼭 필요한 핵심 조각, 그러니까 디지털과 에너지라는 퍼즐 두 개를 모두 손에 쥐고 있는 거의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첨단 칩을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를 지어줄 건설사를 만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로 땅 파고 건물 올리고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다 가진 전략적 파트너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1,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데이터 센터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핵심 AI 팩토리입니다. AI 팩토리요? 이름이 재밌네요. 말 그대로 AI 공장을 짓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엔비디아의 DSX 베라 루빈 레디라는 이름이 좀 긴데 이 참조 설계를 기반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DSX 베라 루빈 레디 참조 설계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냥 엔비디아가 추천하는 컴퓨터 사양 이런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추천 사양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뭐랄까, 엔비디아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 부품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지으면 실패 없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어 라고 보증하는 일종의 성공 공식, 청사진 같은 거예요. 아, 일종의 레시피 같은 거군요. 맞아요. 덕분에 파트너사들은 이걸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AI 공장을 마치 조립식 주택처럼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것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 시대의 속도전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러니까 AI 공장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냥 복제하겠다는 거군요. 정말 팩토리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공장을 지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잖아요. 요즘 AI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난린데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파트너십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바로 전용 전력 솔루션이거든요. 전용 전력 솔루션이요? 네. 특히 비하인드 더 미터라는 개념의 핵심인데요. 기존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서 아예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자체 발전소를 갖는다고요? 이거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건 사실상 AI 기업이 기술 회사를 넘어서 에너지 회사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아요. AI 경쟁이 곧 전력 확보 경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최신 AI 칩 하나가 쓰는 전력이 가정용 전자레인지 수십 대 분량인데 이런 칩 수만 개가 모인 데이터 센터는 웬만한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어치우거든요. 기존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이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독립적인 전력 공급원을 옆에 끼고 시작하겠다 이런 거죠. 듣고 보니 AI 팩토리랑 전용 전력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림이 거의 완성되는 것 같네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요소는 뭔가요? 세 번째는 컴퓨팅 인프라 제공입니다. 이건 특히 정부나 아주 큰 기업들, 예를 들어서 강력한 보안이나 데이터 주권 같은 민감한 조건을 맞춰야 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 AI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유연하게 투자하고 협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보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했던 말이 딱 떠올라요. AI 인프라는 땅, 전력, 그리고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브룩필드와의 파트너십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완벽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바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와, 정말 AI라는 가상 세계의 기술이 얼마나 현실 세계의 자원에 깊이 의존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계획이 아직 서류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첫 삽을 떴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 시드 투자라고 부르는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있다고요. 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블룸에너지라는 회사와 협력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0억 달러나요? 네, 이 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이 최대 1기가와트 규모인데 와, 1기가와트요? 그거 거의 원자력 발전소 1기 용량이랑 맞먹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올해 말에는 유럽의 첫 부지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속도감도 엄청납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네요. 또 다른 움직임도 있나요? 또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이 바로 레디언트라는 회사의 출범입니다. 이 레디언트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클라우드 파트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조립식 AI 공장 청사진을 기반으로 GPU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회사예요. 고객들한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개발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된 이른바 풀스택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레디언트의 주요 고객으로 정부가 딱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프랑스나 스웨덴과는 이미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었고 여기에 최대 30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왜 하필 정부일까요? 민간 기업 고객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국가 안보나 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핵심 전략적 자산이거든요. 아, 각국 정부는 자국의 중요한 데이터가 해외 빅테크 기업 서버에 저장되는 걸 꺼리죠. 자국 내에 통제 가능한 AI 역량을 확보하고 싶어 하고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합니다. 브룩필드와 엔비디아는 바로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시장의 필요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 우리 기술로 당신들 땅에 당신들만을 위한 AI 인프라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군요.
이건 뭐 단순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아니라 거의 외교적인 차원의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특정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건 이 프로젝트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기술을 가진 자와 인프라를 가진 자가 어떻게 권력을 나누게 될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글로벌 투자거인 브룩필드와 반도체 제왕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세계, 즉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을 새로 창조하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이건 AI의 미래에 던지는 수천억 달러짜리 거대한 베팅이고 우리가 보는 화려한 AI 기술 경쟁의 수면 아래에서 얼마나 거대한 인프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한 분석에서는 브룩필드와 그 계열사들을 두고 AI 인프라 붐에 투자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아, 숨겨진 승자 같은 느낌이네요. 뭐죠? 골드러시 때에 진짜 돈을 번 사람이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랑 삽 청바지를 팔던 사람이었던 것처럼요. AI라는 새로운 골드러시에서 브룩필드는 가장 튼튼하고 성능 좋은 디지털 곡괭이와 삽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셈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술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더 거대하게 움직이는 실물 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흔히 AI를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뭐랄까 만질 수 없는 디지털 유령 같은 존재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거대한 계획은 그 유령이 사실은 막대한 양의 땅과 콘크리트, 구리,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물리적 실체라는 걸 보여주네요. AI 기반의 미래를 향해 전 세계가 달려가는 지금 이런 초거대 인프라 건설 경쟁이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과 에너지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파트너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과연 자체 발전소라는 해법만으로 AI의 끝없이 증가하는 에너지 식욕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에너지 문제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